안타깝지만 모든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태 변호사입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 자체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무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다소 어려운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시고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50에서 300만 원 사이인 경우라면 신용 채무가 대략 7천에서 8천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전세 갭 투자를 통해서 채무를 얻었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담보부 채무가 10억, 15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을 권하고요. 이 일반회생 절차는 거의 법인회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소 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이 변제와 관련해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무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고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났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이제 이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생활을 해서 채무를 최대한 그 변제 계획안에 맞춰서 갚는 경우에 이제 면책을 해주는데, 면책이 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채무를 많이 늘려서 개인회생을 또 신청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기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점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 자체가 고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것,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여서 이 개인회생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취업을 다시 하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이 정기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노력을 좀 해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생이 가장 어려운 경우는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치가 현재 내가 신용대출 받은 대출 금액 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빚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명품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분해서 그걸 가지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으로 돈을 많이 쓰셨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